안녕하세요. 주식 유튜브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은행 예금과 대출의 순환, 그리고 그 끝에 도사리고 있는 뱅크런이라는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이 돈을 불려주는 시스템은 훌륭하지만 신뢰가 깨지면 얼마나 취약한지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은행보다 더 안전하거나 혹은 더 큰 수익을 노리고 돈이 흘러가는 곳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채권 시장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웬 채권이냐고요? 채권 시장의 돈 흐름을 모르면 주식 시장의 바닥과 꼭대기를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채권의 종류,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금리와 채권 가격의 반비례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채권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쉽게 말해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발행하는 차용증입니다. 나 돈 좀 빌려줘. 언제까지 갚을게. 대신 이자 이렇게 줄게. 종이에 이런 사항들을 기재해서 여러 장 쪼개서 파는 거죠. 국가가 돈을 빌리는 게 국채입니다. 아래 이미지처럼 채무자가 정부가 되고 돈을 나중에 이자까지 쳐서 받을 권리가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채권자가 되겠죠.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떼일 일은 없겠죠. 그래서 가장 안전합니다. 대신 이자는 좀 짭니다. 기준금리의 형님이기도 하고요. 지난 시간에 배운 은행들이 자금 조달을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건 은행채라고 합니다. 국채보다는 살짝 위험하지만 그래도 꽤 안전한 편에 속하죠. 다음은 회사채.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발행을 합니다. 우리 공장 지어야 하니까 돈 좀 빌려달라 라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휴지 조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위험한 만큼 이자를 많이 주기도 하죠. 그래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같은 트레이더들은 이 회사채 금리를 보면서 기업의 자금 사정을 눈치채기도 합니다. 금리를 너무 높게 준다? 그러면 이 회사 지금 현금이 급한가 보네? 라고 의심해 보는 거죠. 자, 오늘 강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원리만 알면 오늘 영상 다 보신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오릅니다. 이게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자를 많이 주는 거니까 채권 가격도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거든요. 제가 아주 쉬운 예시를 들어드리면요. 일단 채권 종이 쪼가리를 사고 팔 수가 있는 곳이 채권 시장입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곳이 주식 시장이죠. 이 채권 시장에서 말이죠. 제가 1년 전에 이자 3%를 주는 1억짜리 채권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채권을 들고만 있으면 매년 300만 원씩 받아요. 그런데 오늘 뉴스에서 금리가 올라서 이제 새로 발행되는 채권은 이자 5%를 준대요. 자, 여러분이 시장에 있는 투자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진 3%짜리 헌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을 가가지고 5%새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5%짜리 새 채권을 사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저도 당연히 제가 가진 3%짜리 채권을 팔고 5% 주는 채권으로 갈아타고 싶겠죠. 그래서 이 기존 금리가 낮은 채권은 인기가 떨어지게 됩니다. 똥값이 되는 거겠죠. 제가 그럼 이 채권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거 원래 1억짜리인데 금리가 3%짜리야. 내가 9,800만 원에 줄 테니까 좀 사줄래? 라고 가격을 깎아야 팔립니다. 물론 이자를 매년 300만 원을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5%짜리 이자의 채권보다 메리트를 만들어줘야 팔리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최근 채권의 금리가 올라가면 기존에 발행된 낮은 금리의 채권들은 매력이 없어져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금리가 떨어지면 과거에 사둔 고금리 채권이 귀하신 몸이 되어가지고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제가 16년 동안 주식판에 있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돈은 결국 금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채권 가격은 바닥을 기게 되겠죠. 아까 말씀드린 시소 이론처럼요. 하지만 채권 투자자 입장에선 와, 이제 채권이 싸졌네. 게다가 이자도 많이 주네 하면서 주식시장의 돈을 빼서 채권 시장으로 돈을 이동시킵니다. 이걸 머니 무브라고 하죠. 안전한 채권이 연 10% 안팎의 수익을 준다면 굳이 위험하게 주식 단타를 칠 필요를 못 느끼는 큰 손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주식시장은 힘을 못 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돈의 또 다른 종착지인 채권과 금리와의 시속 게임을 배웠습니다.
기준금리, 예금, 대출, 그리고 채권까지 또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왜 함께 봐야 하는지까지 배웠는데요. 이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이제 금융뉴스의 80%는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모든 것을 뒤흔드는 거대한 괴물, 인플레이션과 중앙은행이 어떻게 돈을 풀고 쪼이는지 양적 완화와 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식 유튜브였습니다.